77번 같은 고위 물리학에서 나올 법한 얘기 몇 개 통과에 맞춰서 78번 같은 이런 중력에 의한 운동을 합시다. 자,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H 위치에 정지 있던 물체가 수평방향으로 V 속력을 갖고 운동한다. 자, 문제 조건에서 없는 걸 표시하면서 풀라고 했지. 4초 뒤라는 표현이 나와. 4초 뒤에 8m 이동했다. 그럼 여기까지 갈 때 4초 걸렸다는 거니까 얘가 2m/s 거 보여? 맞죠? 자, V는 몇이냐고 정답 2라고. 그럼 H는 몇 미터냐? 그 자유낙하로 4초 떨어지는 거잖아. 자유낙하로 4초. 4초일 때 40m/s이기 때문에 면적 구하면 80m지? 그 정도의 80m. 높이가 4분의 3일 때 속력이 몇이냐? 지금 이게 80m라며. 맞죠? 4분의 3이 됐다고 하는 거는 60m일 때 값을 물어본 거 아니야? 60. 또 나왔지. 자, t초일 때 여기가 10t야. 이게 60m 나오게끔 해서 요 값을 구하는 게 답인 거지. 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t부터 구해봅시다. 2분의 1 10t 제곱이 60 넘기면은 t제곱이 12인가? 그러면 t는 2루트 3.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 20루트 3. 얘는 왜 20이라고 나냐? 아! 물체의 높이가 4분의 3이구나? 물체의 높이가 4분의 3이면 여기가 60이고 여기는 20m 내려온 거네. 20m 내려온 거. 그럼 여기 아니고 여기가 20m 나와야 된다, 20. 여기 60이 아니고 20이어야 돼. 그러면 t가 2초네요, 그러면? 2초. 2초 때의 속도니까 20m 갔으니까. 이렇게. 그다음 79번 갑시다. 보기 기억. 지구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이다. 이거 연직 방향으로 표현하는 거 맞고요. 니은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도 맞고. 디귿 보시면 대기 순환이 결국 대류에 의한 바람이잖아. 중력이 없으면 대류가 없어. 중력이 없으면 대류가 없고 대류가 없으면 순환이 일어날 수 없지. 디귿 빼시고. 80번. 기억. 더 작은 중력을 받는다. 질량이 작은 공이야. 질량이 작아지는 만큼 중력도 줄겠지? 더 작은다는 말이에요. 바닥에 더 느리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 동시 도달이지. 중력 가속도는 안 바뀌니까. 다음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가 더 작다.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가 가속도거든. 중력 가속도 똑같아요. 그쪽 봐요. 81번. 알짜임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 알짜임은 무조건 이 연직 방향 아니야? 아래 방향? 맞는 말이죠. 이 가속도 크기는 9.8로 똑같다. B의 수평 방향 속력을 물어봤어. B의 수평 방향 속력. 이쪽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죠. 정답이 그래도입니다. 82번. 이것도 개인적으로 안 풀고 싶어. 약간 유체역학 걸려놨거든. 물줄기가 왜 얇아지냐. 이게 뭐냐면, 야, 여기서 출발하는 물의 양은 뭐 이 정도겠지? 이 정도의 물이 처음 딱 출발하면서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아래로 가면 빠르단 말이야. 그럼 시간당 통과하는 물의 양을 봤을 때 그 물줄기가 가늘어져야지만 요 면적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통과하면서 요 양이랑 같아진다 그 얘기야.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물방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보기 기억봐봐. 그러면 낙하하는 물줄기의 굵기는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진다고 하는 말이고 속력이 빨라지는 거지. 결국 위와 아래에서 같게끔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물의 양. 시간당 이동하는 물의 양. 그럼 여기서 만약에 1초 동안에 이만큼이 이동했는데 여기 빨리 지나가잖아. 그럼 1초 동안 얇게 지나가야지 요 얇은 양과 요 넓은 양이 같다는 거지. 마지막 뒤 보면 시간당 통과하는 면적의 양은 같아야 된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희한한 걸 냈어요. 83번. 요런 풀어내. 왼쪽은 동식에서 마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는 거.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기억 보시면 진공 상태에서 두 물체의 작용은 중력 크기는 같다. 중력이 같으면 안 돼. 질량이 다르니까. 중력은 달라요. 기억 달라. 니은 등가속도 운동 10씩 똑같이 증가한다는 거고 진공 상태에서. 디귿 2초 후면 20 되겠지. 3초 후면 30이고. 중력가 10이니까. 84번. 하나는 폼을 쏘는 거 좋고 하나는 자유낙하 있는데 동시에 떨어지겠죠. 거기 가보시면 수평 한쪽이 더 오래 걸린다가 아니고 동시 도달이라고.
니은 동시에 떨어진다. 니 나가 맞죠? 다를 보면 이런 물리 물자가 모르는 친구야. 넌 물을 먹을 문제 내는 스타일이야. 이 사람 수업 재밌게 할 거 알아? 그래서 느낌 오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유머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잘 보면 수업 재밌게 해.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딱 봐도 되게 유치하게. 적어도 애들 앞에서 이 정도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자, 다를 보면 옆으로 던질 물체는 수평 방향의 속도도 있으니까 자유낙하보다 속력이 더 큰 것이고 먼저 떨어지는 게 뭐야?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라를 보면 수평 방향 속도는 연직 운동이랑 상관이 없어요. 두 물체는 결국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니까 동시에 떨어질 거야. 맞네. 다 나라고 보시면 돼. 85번. 기억, 중력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경험하는 힘이다. 피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 여기는 지구 중력은 지표에 놓여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있어도 얘도 적용하잖아. 지금 중력. 떨어져 있으면 적용합니다. 디귿,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일정한 질서와 지속성을 유지하게 한다. 86번. 기억, 지구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이게 잘못됐다는 예를 딱 들 수 있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가 같아. 근데 얘는 10kg짜리 물체고 얘는 1kg짜리 물체야. 그럼 중력이 같아? 아니지? 그래서 기억 탈락인 거다. 일반적으로 중력은 높을수록 작아진다. 맞고요. 디귿, 지표 부분에서는 1kg에 9.8이더라. 곱하기 중력 가수 나온 거니까 맞죠? 시간 속력 빼고 모양 계속 2번으로 그렸던 거 기억나? 지금 나가 그리고 여기 나 지웠네. 계속 이렇게 그리면서 문제 풀었잖아. 88. 기억, B가 A보다 이동거리가 더 길다. 야, A는 직선거리고 B는 곡선거리잖아. 그 이동거리보다 좀 곡선이 더 길죠? B가 더 길다. 니은 A와 B의 운동 중에는 이 수평방향 이쪽으로 힘이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등속이지. 마지막 디귿. A, B의 연직 방향 속력은 초당 9.8씩 증가한다. 중력 가속도씩 증가한다고. 1초에 9.8, 2초에 19.6 이런 식으로. 8, 9. 기억, 질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대기가 지구 주변에 기권을 형성한다. 이게 중력으로 잡고 있으니까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중력이 없으면 못 잡아요. 이는 육상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작고 가벼울수록 크고 무거울수록 단단한 근육과 강한 근육이지. 코끼리 같은 애들. 가벼운 애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크고 무거운 애들이. 그럼 디귿, 낮이 되면 지표면에 햇빛 받아서 온도 상승. 식물들은 태양광을 이용해 광합성을 한다. 이게 도대체 중력이랑 무슨 상관인 거야? 맞는 말이기는 해. 근데 이게 중력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영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 맞는 말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지. 그게 중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맞는 말이냐? 이게 중력이랑 관련이 있냐? 아무 상관 없어요. 디귿이 맞는 말이긴 한데 중력이랑 좀 없어요. 90번. 기억. 물질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네? 요거 관성 빼자. 이거 뒷단원이에요. 엘리베이터 운동 방향을 적게. 이거 약간 관성 문제인데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안 풀어도 되는데 너무 간다. 91번은 관성 얘기라서 너무 없어. 92번. 갈릴리. 야, 지금 계속 못하더라고. 야, 이거 그 선생이 된 거 같지 않냐?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딱 그 사람밖에 없는데. 일부러 되게 머리 큰 그림으로 가봤잖아. 딱 느낌 오지? 그 사람 맞는 거 같은데? 뭔가 장난기가 가득가득하다. 문제 보면 그냥 장난기가 가득가득하다. 92번 풀다가 또 어디서 갔냐? 봐봐. 5m/s로 10m 가서 떨어질 때 그럼 낙하 시간이 몇 초인 거야? 2초 낙하한 거지? 그럼 아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2초 낙하면 몇 미터 갈 수 있지? 계산부터 2초 낙하면 몇 미터 갈 수 있어? 20m. 그래서 이 높이가 20m인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기억부터 보자. A, B 작용은 중력 방향은 같다. 중력 무조건 아래 방향이니까 같고요.
큰 규모에서만 조심해. 큰 규모. 지구가 그려져 있으면 이거 답이 안 되는데 이게 지표에서 실험하는 거라서 맞아요. 이게 물체 이게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고 해야 되고 커지는 게 아니고 디귿에 바닥에 도착한 순간 연직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이거 몇 초 일정한지 보여? 20이지 2초 걸리니까. 93이 정답 4번인 거예요. 그래서 94. 외권에 존재하는 물체도 지구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위성이 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달이 지구에 머물 수 있는 거고. 니은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질량이 아니고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그래서 몸무게라는 표현이 실은 좀 이상하다며. 몸무게. 대략 50kg이면 한 500N 정도 나오는 거지. 근데 저번에 수업하다가 한 여학생한테 대략 한 500N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런 놈 쳤는데 몸무게 한 50kg 되지 않냐 니네? 50도 안 되냐? 와 넘나? 70이요. 내가 70인데 무슨 니네가 70일 순 없잖아. 대략 나의 몰라 개념이 한 50이면 50 정도는 나가지 않냐? 아니야 20대 30은 아니고 내가 20, 30이면 좀 내가 초등학교 막 이럴 때 20kg 막 이랬던 거 이렇게 막 이래고 뭐 갈비 기타 치고 막 띠까 생각하고 지금 갈비도 안 먹어요. 살쪄가고 씨. 지금 물체의 평행하다. 야 물체의 작용한 중력 방향은 이것도 좀 문장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이 날아가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이 날아가는데 이 표현이 좀 덜 나왔어. 물체에 평행하다는 건 뭔 소리야? 물체에 평행하다. 물체 모양에 평행하다는 거야?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에 평행하다는 거야? 문장이 좀 덜 나왔어. 이런 건 아마 시험 보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 갑자기 들어와서 문제에서 쪼개주지 않냐? 그럴 가능성이 커. 그런 것까지 반영된 건 아니라서. 다음 갈릴레이. 그 대두 갈릴레이님이 오셨어요. 대가리 가시고 머품만 한데 자, 그 많은 사진 중에서 하필이면 이걸 들고 왔다고. 자, 기억봐. A와 B 연직 방향 가속도는 무조건 9.8로 같지. 잠깐. 이거 지금 공기저항 고려한 거지? 공기저항 저항해갖고 얘가 시간당 조금 얘는 많이 갔는데 시간당 조금 가는 상태면 가속도 갔다 오면 안 되거든. 이 진공 상태에서는 가속도가 똑같이 떨어지겠지.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여기가 뭐 10N로 당기고 있었다 쳐봐. 그럼 얘는 1N으로 당기고 있었는데 위로 0.9N의 공기저항이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실제 알짜 힘이 적게 작용해서 천천히 떨어진다. 요것 때문에 알짜 힘이 적게 작용해서 천천히 떨어진다. 이 경우는 가속 바꿔보면 안 돼요. 얘는 A, B 작용 중력 크기는 서로 다르다. 중력은 질량이 큰 놈한테 크게 작용하지. 지금 진공 상태에서 낙하시키면 A, B가 동시에 떨어진다. 맞죠? 정말 느릅니다. 근데 기억이 들어오네 여기. 연직 방향 가속도 연직 방향 가속도가 똑같으면 동시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지 않고 얘가 먼저 떨어지면 가속도가 같은 상태가 아니다. 원래 A는 n분의 F지. 1kg짜리는 10N으로 당기고 10kg짜리는 100N으로 당기니까 가속도가 같았던 거야. 맞지? 이 비율이 얘가 10배 됐을 때 얘가 10배 힘을 받는 거고 중력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얘가 뭐 1kg짜리고 얘가 10kg짜리 물체라면 예를 들어서 얘가 1kg짜리 물체고 얘가 10kg짜리 물체면 얘가 10N, 얘가 100N으로 중력이 커져. 같은 비율로 커져.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온전하게 10이 걸리는 게 아니고 공기저항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이 공기저항 때문에 10이 아니고 한 2에서 3N밖에 안 걸리는 거야 얘한테. 그러니까 가속도가 작아서 시간당 조금씩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억을 빼셔야 되는데 이거 답이 잘못 나온 거예요. 96번. 기억. 이 행성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이더라. 이거 풀어봐야 되는데.
10kg짜리 물체가 50N이었대. 또 기억나? 그 mg가 중력이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그럼 10에다가 가속도 몇 곱해야 50 나와? 5야 5. 그럼 여기서 중력 가속도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이 아니고. 니은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몇입니까? 물어봤어. 중력 가속도 5지 5.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1초 지나면 5m/s인 거고 2초 지나면 그제서야 10인 거지. 10m 이동하려면 몇 초 걸리냐? 이거지. 2초 걸리지.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하면 10m 아니야? 2초지 2초. 2초 동안 2초일 때 마지막 속도가 10이라고 10. 맞죠? 틱은 물체가 던져진 위치로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방향 이동 거리. 여기 2초 걸리니까 10m/s로 2초만큼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정도 20m. 다음 97. 지표 근처에 기체 분자가 우주로 퍼지지 않고 기권을 형성하는 것은 중력의 영역이다. 중력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지구에 묶여있다고 질소가 산소가. 이건 중력이 없으면 원자나 분자 사이 상호작용이 없어 물질 구성할 수 없지. 니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물질이 어떻게 있어? 그 물질은 그냥 지들끼리 뭉치는 거고 중력이랑 상관없어요. 물질의 결합은 중력이랑 상관없는 내용이야. 그럼 딥은 가에는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지구와 생명체의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거지. 되게 교과서적인 문장인데 이 중력이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에 미치는 영향인 거잖아. 탐구활동을 보니까 힘의 종류를 확인했어. 얘는 중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중력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보면은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물체랑 생명체랑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거 약간 도덕적인 내용이라서 도덕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 관성에도 넘어갑시다. 옆으로 미는 거니까 16 빼시고 요건 좀 풀어볼까? 아까 나왔던 문제 중력은 이 두 개의 크기가 어떻다고 같다고 작용하지요. 그럼 니은 M1이 커지면 F1이 커지지만 F2는 변함이 이러면 안 되지. 같이 올라가야지. 작용 가지고 세지니까. T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이 세지죠? 작아진다. 가지고 세지니까. 무중력에 의한 인체 변화.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방향감각 돌리지. 이 방향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 전정기관에서의 그 중력 작용이 필요하거든. 이석을 눌러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방향감각이 둔해지고요. 심장박동이 느려진다. 왜냐하면 혈압이 크게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내 피를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으면 심장박동을 세게 해야지 위까지 갈 거 아니야. 중력이 없으면 그렇게 세게 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오면 비절 때문에 못 걸어. 심장 힘이 약해지고 팩 쓰러진다고 해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머리가 팽 돌아가고 쓰러진다고. 계속 누워있잖아. 뼈가 약해진다. 뼈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중력을 지탱하면서 구조를 유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중력은 그 우주에 나가는 게 없으니까 뼈가 약해지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기억. T2는 T1의 2배다. 속도, 속력이 2배는 등가 속도지? 그럼 여기가 T2면 여기 2T 걸리는 거 2배 맞아요. 기울기가 뭐냐? 자유낙하니까 중력과 속도 주인 거지, 그러면. 기울기는. T는 물체가 낙하한 거리가 0에서 T2 기간이 0에서 T1 기간에 몇 배냐? 4배였던 거 기억나까? 이게 도형으로 봐도 4배야. 예를 들면 이 파란색 면적이면은 요 파란색 면적과 요 파란색 면적과 요 파란색 면적 1번, 2번, 3번의 합이랑 같거든. 얘랑 4번이랑 1, 2, 3, 4가 똑같다고 면적이. 2배가 아니라 4배, 4배. 아까도 계속 나오겠지. 시간이 2배면 4배야. 기억에서 운동하는 동안에 A에는 연직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한다.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다고.
공기정이나 이런 거 무시하면 연집으로만 힘 적용하는 것 같고 V가 클수록 여기가 클수록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죠? 이 시간은 상관없어. 떨어지는데 똑같은 시간으로 떨어지잖아. T가 V를 조절하면 원동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뉴턴의 대포 아니냐? 뉴턴의 대포. 초속 8km/s 이상으로 쓰면 계속 돈다. 자, 여기서는 A를 던진 순간부터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1, B를 가만히 놓은 시간부터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2라고 할 때. 야,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 봐봐. 문제 조건에 T1이 A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T1, T2는 B가 걸릴 때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T2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 이걸 중력이라고 생각하고서 숫자를 넣고 풀면 좋아. 숫자를 넣고 풀면. 예를 들면 얘가 5m라고 쳐봐. 5m. 떨어질 때까지 1초. 1초.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하자. V부터 줘요. V가 만약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m/s라고 쳐봐. 그럼 바닥까지 떨어질 때 1초인 거고 이동한 거리는 5m 똑같네. 그럼 만약에 얘가 10m/s야. 그럼 이동 거리가 똑같으려면 얘가 1초 떨어지는 그럼 이게 만약에 5m가 되려면 이게 0.5초 걸린 거지. 이해가 되나? 얘가 지금 보니까 숫자 하나 넣어보니까 1초 걸려야 5m 내려올 수 있는 건 아까 이 그래프에서 매번 봐서 알잖아. 이게 1초, 이게 10이니까 이 사이의 면적은 5m. 1초 동안 떨어지는 게 5m. 그럼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이 10m/s 했다는 거는 떨어질 때까지 1초 걸렸고 1초 동안 이동 거리는 5m라는 뜻이잖아. 이제 그대로 똑같이 바꿔봐. 이 V가 똑같아. 지금 얘가 10m/s야. 그 다음 이동한 거리가 L은 똑같아야 돼. 5m가 나와야 되니까 5m. 그럼 10m/s로 5m 달리려면 0.5초 걸린다고. 그럼 얘는 낙하할 때 1초 걸리고 얘는 0.5초 걸리니까 이 둘의 비율이 1대2라는 거지. 0.5초, 1초로.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풀면은 쉽게 풀린다는 거야. 내가 108번 문제가 개어렵고 그렇게 그러는데. 천문 기준인데 108번이지 개어렵고 내가 식을 적어놓긴 했어. 근데 무슨 제곱식 나와 이렇게. 제곱식 나와. 씨. 생각도 아니고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일단 마저 풀어볼게요. 106 봐봐. 0에서 1초까지는 등속도 운동한다. 속도 안 바꿨으니까 등속 맞고요. 니은 1에서 3초까지 변이 물어봤어. 그럼 1에서 3초까지 면적 구하면 돼. 면적 구할 수 있냐? 일단 얘는 가로가 1초, 세로가 3부이니까 3부이지 그냥. 얘는 중간값 나와. 중간값도 여기가 4지 4. 4랑 1 곱하면 4부이지. 면적 구하면 7부이네요. 6부가 아니고 7부이. T가 3에서 4초까지는 점점 느려지고 있잖아. 그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힘받아서 그래.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로 힘받았다. 맞는 말. 107. P에서 Q까지의 변위. 왜 0이야? 이 높이만 보면 안 되지. 이만큼의 변위가 있잖아. 위치의 변화가. 높이로만 보면 0인데 Y 방향으로 썼는데 Y 방향으로만 보면 요거 높이만 보는 거고 그럼 맞는 얘기가 돼요. 이게 없었으면 변이가 0이 아닌데 Y 방향이면 가는. 니은 점 Q에서 R까지 이동거리는 Q에서 R까지 여기서 R이 여기 있어. 여기 이동거리는 이만큼 아니야? 그럼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 아니야? 이동거리가 더 길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더 크다. D는 Q 지날 때 운동 방향 접선이야 접선. 그럼 이렇게 오다가 이쪽 방향 접선. 마이너스 X 하면 되죠? 맞는 말. 야, 이거 108번은
하려고 고민할 시간이 좀 들 테니까 일단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 시간 속도 그래프 이렇게 둘의 차이를 그린 다음에 미지수를 식을 표현해갖고 막 풀어야 되는.